안녕하십니까. 정왕 3, 4동, 100원 1, 2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박소영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신 시흥시장님과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많은 페이지를 읽어내시느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답변서만 보면 참 우리 시흥시가 일을 잘한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PPT 2번 열어주십시오. 공화국이란 국가와 공공의 합성어로 공공의 것이란 뜻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뽑은 대표가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PPT 3번입니다. 민주주의를 바치는 힘 중에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국가를 지역별로 크게 나누고 또 소규모로 나눠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하고 그 집행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배웁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고 저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입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합니다.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시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남용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를 요구하는 세금을 내는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입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없애고 탈루되는 세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세금을 아껴서 시흥 시민들을 위한 행정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투명한 업무 수행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필수 비용에 최소한으로 지출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복지 비용에 최대한 지출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시흥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저희가 부를 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일반 직업과는 다르게 공적인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시행할 때는 개인 판단이 아닌 공공에게 이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의 리더이자 대표는 바로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네. 위화 효과라고 아십니까? 네. 위화 효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 행동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범죄를 줄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위화 효과는 부패 방지, 직무 태만 방지, 정보 유출 방지, 공지 윤리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화 효과는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익을 위해 성실히 일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창의성이 저하되고 새로운 시도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에는 균형이 존재하듯이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계나 처벌이 존재하는 반면 행정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소송 지원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법에 근거가 없으면 못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치인은 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데요. 공무원은 안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기부행위 금지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익에 부합한다면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생계가 달려있는 시급하게 민원을 넣는 시민들에게는 하루가 정말 여삼추입니다. 집행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주고 답해주면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질문의 중심이 무엇인지 아실 텐데 역시나 원론적인 대답만이 돌아오니 여전히 책임 회피, 그저 이 순간을 잘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익숙한 행정용어 가득한 모범 답안지였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특정 단체 밀어주기, 심사위원 바꿔치기, 외압, 불합리한 일들이 여전히 시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관내 파이 나눠 먹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십시오. 저희도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 가지고 최대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편파적 예산 배분,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한 특정 이익단체 집중 예산 투여,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리베이트, 친인척 채용, 인사적체, 정치적 거래 등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 감시와 외부 견제 시스템이 우리 시흥시에는 부족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열거하시는 그러한 우려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법과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주시고, 이곳에 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걸려 있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한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과 규정에 맞춰서 또 의원님에게 주어진 권한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 교육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 대사가 있거든요. 밥 한 끼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부패와 비리의 시작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우리 신년 초에 신년회 할 때도 시민분들을 만나시러 동으로 순회하시죠. 네, 실은 그 동별 순회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날것? 정말 시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시민의 의견이시죠. 신년회에 나오는 의견은 실은 사장님이 오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연출하는 의견이,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지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되고, 정말로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으신 시민분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민원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날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이제 민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민원들은 그 부서에서 각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님의 말 한마디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의원님도 그러십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시장님의 말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서의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번에 예산 전용과 간주 예산을 혹시 아십니까? 네, 이번 결산 심사 시에 예산 전용에 대해 살펴봤는데 말 그대로 연말 되면 갑자기 보도블럭을 정비한다는 말을 시민분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을 못할 때에 불용을 하면 되는데 이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두었다가 12월에 갑자기 전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곳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불용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불필요한 곳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1억 6천이었습니다. 간주 예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간주 예산은 의회 사전 의결 없이 집행 후에 사전 보고하기 때문에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습니다. 21년에는 자그마치 간주 예산이 35억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지역 특화 관광축제, 오이도 축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축제는 3,500만 원의 마을 축제의 그 집객보다 반의 반도 집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쓰여졌고요. 이권 개입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취소가 아니라 저는 보완하고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연기를 하거나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오이도 주민분들께, 그리고 오이도에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더 좋은 것을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강행되었습니다. 예술의 이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술의 군보는 가치 철학입니다. 근데 일부 생활형 예술인들의 잘못된 사업 방식 때문에 시흥시의 문화예술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눈높이를
함부로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댓글을 봤는데요. 어차피 아는 사람들이 해먹는 구조라면 작품성이라도 있던가 능력이라도 있던가 선택의 기준을 높여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PPT 4번 보여주십시오. 시흥시의 철도 사업의 대부분이 쓰여질 지방채 2천억, 광명시흥 개발의 0.5%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해 월곤 역세권에 발행하는 도시공사의 1,300억 공사채,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매화 배우 주거단지 1조 2천억짜리 사업, 매화 주거단지를 개발해서 매화역을 유령역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이 1조 2천억 사업을 결국 또 시흥시가 직접 시작하시려는 겁니까? 예, 일단 먼저 시장으로서 의원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의원님 정말 그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달게 받고 집행부가 잘못한 일이 있다라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러나 공직사의 명예를 좀 지키기 위해서 시장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전용 예산과 간주 예산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건 제가 동의합니다. 그 중에서 위법하고 규정에 어긋나고 아니면 의원님 가치와 철학에 잘못된 부분을 근거 있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도 오해하지 않으실 텐데, 이 전용과 간주 예산이 규정 내에서, 법과 규정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충분한 명분을 갖춘 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예산이 다 그러할 거라는 전자에 말씀을 해주신다라면 저로서는 무척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시장으로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매화 배우 주거단지 사업은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우리 시흥 사회가, 우리 시흥의 정치권, 시흥의 많은 분들이 지역 사회에 약속한 사업입니다.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매화 산단을 만드는 이유가,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10몇 년 전에 매화동 주민분들, 은행동 주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데모도 하시고 집회도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왜 산업단지냐? 그 당시 시장과 그 당시 의원님들, 그 당시 그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매화 배우 주거단지를 꼭 함께 할 거니 이를 통해서 매화동이 더 좋아집니다, 시흥의 중심이 됩니다라고 설득해서 매화 산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매화 산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미 매화 산단 만들어졌으니까 배우 주거단지는 우리는 못한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최대한 매화 배우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매화역 신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화역 신설을 받아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매화 배우 주거단지는 시장의 의무고 책무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화역은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화 배우 주거단지가 되려면 사업자를 지정하셔야 되잖아요. 저희 이번에 용역했고요. 그 결과를 정말 안 알려주시는데, 이번에 여기 시정 답변에 적어주셨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90억, 토지 선분양 수익 9,150억. PPT 5번 보여주십시오. 토지 선분양 수익 9,150억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흥 도시공사는 월곶으로 1,300억 공사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초기에 들어갈 2,782억을 또 월곶에서, 그것도 마린월드 부지를 도시공사로 현물 출자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몇 년 전부터 시흥 도시공사 출범 시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실은 광명시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근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매화역을 하면서 빠르게 매화 주거단지를 개발하셨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제발 그러고 싶지요. 그러나 코로나 3년이라는 이 특수성을
당연히 감안하셔야죠. 코로나 3년뿐입니까? 금리 인상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정말로 비상한 각오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 답변에 이 2,782억을 공사체 발행하겠다라는 이 답변을 쓸 때 실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시의회에 통보를 하는 겁니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셨습니까? 예, 시흥도시공사가 어떻게 브리핑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흥도시공사와 관련된 또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전형적인 모델이고 LH공사든 경기주택도시공사든 공사가 있는 곳이라면 이러한 사업 방식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LH나 경기주택공사와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라고 저는. 사업자가 이렇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성을 보고선 올 것인데 실은 매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도 공사체 발행이라는 2,800억 또 알지 못하는 이 공사체 발행을 또 하겠다라는 이 답변을 보고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건은 큰 돈이 필요해서 당장 세수로는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했다면 그 필요성을 미리 체크하고 대응 단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시장님이 직원들에게 시키셔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방채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민의 삶이 어떻습니까? 15% 이상의 고금리에도 50만 원 대출받겠다고 줄 서서 받습니다. 대출이자 월 50만 원 내던 사람이 1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 시민들에게 시가 만드는 행사나 축제가 사실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해주셔야 하는데 시흥 시민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 1조 6천억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정하고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과 출자 출연 기간에 6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라 지휘하는 것이 사실 정치 아닙니까? 시장님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사용할 때 아끼려고 노력은 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PT 6번 보여주십니다.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 조직이 새로 생기고 야심차게 추진한 홍보관에 다녀왔습니다.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임차해 홍보관으로 탈바꿈시킨 거북섬 활성화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4칸의 공간을 임대했고 시와호 30주년 기획 전시관 관광 안내소에서는 2명의 안내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세 번째 칸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지 키주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에어컨은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홍보관입니까? 무엇을 홍보합니까? 제가 봐서는 꼭 필요한 홍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예. 종이 안내문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거기에는 거북섬의 안내가 아니라 시흥지 전반적인 안내 지도였거든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거북섬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데 무엇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서핑 타러 오신 분들이 시흥 시민만 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시흥시를 알고 가면 더없이 좋은 홍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옆에 한 칸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요. 회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빌려주는 회의 공간인데 이게 관광지에 왜 필요합니까? 필요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단체 관람객들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저러한 시설을 만들어 놔야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소문 듣고 왔다가 TV 보고 왔다가 하신 분도 좀 쉬는 공간이 공공에서 제시하는 쉬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는 거북섬 동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10,000명이 넘는 시민분들도 웨이파크 광장에 노을 보러 오셨다가 좀 쉬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의원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섬은 굉장히 넓고요.
우리가 주로 무대를 사용하는 그 곳 이외에 위락시설도 있고요.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북섬 동물 전체를 보면. 근데 이 4칸의 임대료 합치면 사실 월 250씩 한 1,000만 원 나갈 겁니다. 이걸로 공실 문제가 해결됩니까? 공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요. 거북섬에 거북섬 일대를 조성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10월 30주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북섬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민간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코로나 때문에 그 고생하시는데도 민간 투자자들이 버텨주지 않았더라면 황폐화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는 건데 옆 도시에 대규모 쿠팡 물류단지화 됐을 것이고 말 그대로 물류센터 집적지가 되고 25톤 트럭들이 질비한 거북섬 일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아호까지도 죽는 거고 시흥의 마지막 기회인 시흥의 브랜드 가치 상승 기회도 저는 죽이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참에 거북섬 초선 때 거북섬 사업은 정말로 시흥을 살리는 거고 이 거북섬을 살려야 시아호가 살리는 거고 시흥과 시아호가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라는 사명감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북섬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있고요. 책임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저희들이 쌈짓돈이라는 표현도 쓰셨던데 임력택 시장에 쌈짓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도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거북섬이 코로나 3년을 겪고 그래도 버티는 분들이 계시니 좀 과하다 싶으시더라도 좀 봐주십시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고 담당 공직자들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절박함에서 나온 발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판단은 의원님 판단대로 제가 동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섬에는 놀거리도 없고요. 볼거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슬리베이라는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고의를 안 없습니다. 했을까요?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들이 이 슬리베이가 요트를 내려놓는 네. 그 기반이거든요. 네.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이행해 왔습니다만 네. 그 슬리베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금 이제 움직이세요. 그리고 시와호 명소와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 하셨죠. 예. 여기에 보면 슬리베이 설치하고 하는데 25년 이후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북이 모양 보트던가 헤로토로 보트던가 거북섬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해양 보트를 띄워서 시흥시를 홍보하고 거북섬에서 할 것을 만들어주는 상징성 있는 그런 해양 레저 문화 콘텐츠가 계속 일어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간 포차 거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북섬 하면 이런 게 있지 하고 생각나는 이런 특별한 콘텐츠가 더 낫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콘텐츠 절실합니다.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거북섬 활성화의 큰 취지에 동의하신다라면 거북섬을 살려야 시아호가 살고 시아호가 살아야 대한민국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큰 틀에 동의를 해주신다라면 많은 제안들, 더 좋은 제안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의 제안이 정말로 시흥사회에 큰 의미 있게 시민들께 전달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그러한 정책 제안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감사하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어제죠. 알로하 페스티벌 진행했습니다. 네. 답변과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주셨던데요. 네. 뮤직 페스티벌 예산 1억 5천입니다. 알로하 페스티벌은 작년에 8천이었습니다. 네. 추경에 세우려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 축제에 얹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네. PPT 8번, 9번 보여주십시오. 현장에 나가봤을 때 처참했습니다. 1억 5천으로 2일짜리 행사를 하는데요. 첫날에 이게 하루에 사용되는 예산이 7,500으로 반으로 잡아도 첫날에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앞자리에 10분 앉아 계셨고요. 중간에 다 모아서 합쳐도 30명 앉아 있었습니다. 관계자 합치면 60명
멀리서 보고 있는 플리마켓 참여자와 푸드트럭 이용자분들 합쳐도 100명 남짓? 100명을 위한 7,500만 원의 사용, 그리고 다음날 나머지는 7,500을 사용했다고 치면 비가 와서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저희 거북섬에서 행사할 때마다 참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행사를 준비한 기획사나 출연진들, 플리마켓 나온 분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 올 확률이 몇 프로면 야외 행사의 경우에는 기상예보 확인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취소를 할지 연기를 할지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흥시의 공식적인 행사는 그날 당일날 다 설치되어 있는 와중에 취소됩니다. 공지 하나 나오고 끝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 예. 참 근데 아니랍니다. 그냥 비 와서 취소, 공지하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누굴 위한 행사입니까? 누굴 위한 축제입니까? 단순하게 1억 5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초임 5급 공무원의 연봉이 5천이 맞나요? 그렇다면 시흥시 과장님 3명의 12개월, 1년의 월급이 2일 만에 쓰여진 것입니다. 또 1억 5천이면 한 달 한 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150명에게 새 희망 자금으로 100만 원씩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큰 돈입니다. 그에 비해 문화예술과 관광 사업은 그 비중은 적겠지만 도로 포장이나 건설 등에 비하면요, 틈틈이 세밀하게 모래알 빠져나가듯 새어나가는 돈들이 모이면 제법 큰 돈입니다. 다수를 위한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다음날 일기예보는 제가 이틀 전에도 확인하고 그 전날에도 확인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일기예보와 당일날 날씨가 맞지 않는 경우가 참 많네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원래 메인은 토요일날 알로하 축제였는데 알로하 축제가 비로 인해 모담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도 아프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책임감이 없겠습니까? 죄송하죠. 그런데 축제에 대한 또 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수도권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거의 유일한 도시이고 문화재단도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하드웨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좋은 하드웨어에서 수많은 문화 공연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전봇대에 보시면 누구 콘서트 다 옆 동네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 안내드립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시장으로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을마다 또 시흥이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천의 3배지 않습니까? 면적이 곳곳마다 그래도 마을형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하에 정말로 유명 가수 콘서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없지만 마을마다 마을 성격에 맞는 문화축제는 해드리는 게 저는 시민의 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 갈급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근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기회 주셔서 의원님 감사합니다만, 2024년 시흥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라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재정 공시 개요에 보면 우리 시흥시에 그 행사 축제성 경비가 많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비슷한 규모의 시 유형 평균이 114억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76억이거든요. 그래서 행사 축제 경비 편성 현황도 우리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 훨씬 더 낮다. 문화예술회관도 없지만 행사 축제성 경비 편성 현황도 낮다라는 이 수치가 있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행사 축제성 경비는 정말로 아껴서 쓰고 있는 우리 시흥시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도로 포장 이외에 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더 큰 돈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그곳이죠. 그 이해관계는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누가 우선순위에 오르냐는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로 달라집니다.
공무원들의 일 처리에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것인지, 특정한 선택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차별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흥시의 역사상 크게 기록되고 길이길이 회자될 것 같습니다. PPT 11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은 안도니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따르면 내부거래 차입금까지 합치면 PPT 12번입니다. 부채 6,100억이 아닌 부채 8,200억을 발생시킨 의원님, 사실과 다르고요. 네, 저런 계산법을 가지고 부채를 평가한다라면 이건 기본적인 의회와 시장과의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무능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과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해서 정말 존중하지 않는 언사나 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얼마든지 인간으로서 사과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저도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말씀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돼서는 분명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과드리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지방채를 빌려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중에 국가첨단 전략산업 관련돼 저는 좋은 뉴스가 있길 바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의 가치가 좀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시흥시의 미매각 용지들이 제값에 잘 팔리고 이러는 과정 중에 이 지방채는 마중물이 되어서 시흥시 경제 상승과 순환에 저는 커다란 저는 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 쓰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있는 그대로 올리고 또 의원님들의 심의와 또 확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충 질문 시간이 부채 지났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6,100억 바랍니다. 또는 부채 8,000억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선투자금까지도 공사채 발행까지도 부채라고 봐버리는 계산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또 의회에서 예산 아껴서 잘 써라라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런 부분들은 시장 임명택의 명예와도 직관된 문제고 2천여 공직자분들의 명예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